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아내의 재판에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것도 남편 역시 다른 재판에서 피고가 된 상황에서 같은 공범 혐의를 받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 전 장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앵무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국이 비겁하다고 합니다. 저런 법꾸라지가 어떻게, 이런 발언이 권경의 변호사, 진중권 교수 등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조국 전 장관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한때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검찰에 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때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합니다. 내 재판에는 진술을 하겠다. 당연히 해야죠. 안 그러면 불리하니까. 그렇지만 아내 재판은 안 하겠다. 형사소송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친족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재판부도 이런 조국 전 장관의 태도가 속으로는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거의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경심 씨, 오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조국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조국은 안 나오려고 그렇게 했지만 재판부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장관, 오늘 오전 법정에서도 정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는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 형소법 184조에 따르겠습니다. 형소법 제184조에 따르겠습니다.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해댔습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자,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자, 부친이 오촌조카 조범동한테 주식 맡기려고 한 거 알고 있습니까?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인은 조 씨로부터 주식 관련 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국,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증인과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문자 메시지 화면입니다. 피고인이 상속 문제로 다툰 뒤 증인에게 문자 보내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국,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자, 이런 코미디 같은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조국은 앵무새입니다. 형소법 제48조에 따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켜보는 판사도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법조계에는 조국이 이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고 예전에 그가 했던 말들과 너무나도 배치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조국은 이날 재판부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라 하니까 재판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이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난 뒤에 재판부는 낭독할 것을 보고 정언 거부에 대한 소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 그러자 선서를 마친 조국이 준비해온 사유서를 읽습니다. 법정의 피고인 정경심 교수는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이 법정은 아니지만 현 배우자가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의 신문에 대한 형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굳이 안 해도 될 말 아닙니까? 아니, 거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부하면 판사도 바보도 아니고 이 형소법 조국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삐까번쩍 시끄럽게 떠듭니까? 조국은 과거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직후 2017년 3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라도 일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조국이 하고 있는 거는 더한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정에서도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청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국 전 장관은 그간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었다. 법정에서는 적극적 소명 통해 실체 진실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최근에는 법정 밖에서 소셜미디어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했다. 증언 거부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냉폭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 발끈했습니다. 검찰청에 반론하겠다. 그러나 임정엽 재판장은 한 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증인은 듣고 답변하는 사람이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조국 바보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전공하는 법학자가 이런 것도 모릅니까? 자기는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증인으로 묻는 것만 답하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입니까? 검찰이 참 점잖습니다. 검찰에서는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는 조국,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정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공인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다.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사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낯뜨거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지. 아마도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 법원을 다 장악했다고 믿고 이렇게 날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정엽 판사, 정경심 판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